알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구부정한 허리, 구겨진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될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노인이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강준혁의 얼굴에서 단번에 피가 빠졌습니다. 그는 열흘 내내 병원장을 모른 척 돌봤습니다. 하지만 정체를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열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늦은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박인수는 소파에 앉아 의학 저널을 읽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습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는 것도 안경 너머로 사람을 가늠하는 버릇도 그대로였습니다. 딸 박지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볍고 빠르고 조금 들뜬 소리였습니다. 아빠, 집에 계셨어요? 어디 갔다 이 시간에? 잠깐 만날 사람 있었어요. 지연이 가방을 내려놓고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그 자세를 박인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성적표를 들고 올 때, 대학 자퇴를 하겠다고 할 때, 딸이 어려운 말을 꺼내기 전에 취하는 자세였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고 싶어요. 박인수가 전화를 덮었습니다. 누구? 강준혁이라고요. 요양보호사예요. 아빠한테 인사시켜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창밖 한강이 검게 반짝였습니다. 박인수는 딸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한번 보자. 지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주말 점심이었습니다. 강준혁은 레스토랑에 10분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와이셔츠를 갖춰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박인수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강준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박인수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찰했습니다. 지연을 보는 눈, 웨이터를 대하는 태도, 말문이 막혔을 때 웃음으로 넘기는 방식.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헤어지며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두텁고 굳었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박인수는 한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 웨이터가 물을 엎질렀을 때 강준혁이 냅킨으로 지연의 소매를 닦아주며 웨이터에게 온화하게 말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웨이터가 물러가는 찰나 강준혁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1초였습니다. 그 1초가 박인수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너무 매끄럽다. 일주일 뒤 박인수는 복지계 쪽에 발이 넓은 지인 손창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준혁이라고. 마포구 요양보호사인데 알아볼 수 있겠나? 거 왜 뭔 일 있어? 딸놈 결혼 상대야.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알아보지. 사흘 후 메시지가 왔습니다. 강준혁. 전직 요양원 이력세 곳. 특이사항 없음. 단 현 근무지에서 내부적으로 좋은 말이 안 나온다는 소리가 있음. 좋은 말이 안 나온다. 박인수는 메시지를 3번 더 읽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준혁 씨가 아빠 한 번 더 뵙고 싶다는데
시간 되세요? 나 요즘 바빠. 아빠 은퇴했잖아요. 바쁜 게 없어야 바쁘냐? 지연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준혁 씨 싫어요? 그런 말 안 했다. 그럼 왜요? 조금만 기다려라. 전화를 끊고 박인수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22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후 14년. 이렇게 눈을 반짝이며 누군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됩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등산 모자를 꺼냈습니다. 안경을 벗고 흰머리에 약간의 염색약으로 더 노랗게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점퍼를 꺼냈습니다. 신발은 구겨진 운동화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병원장이 아닌 그냥 늙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됐어. 강준혁이 근무하는 마포구 한우료양원에 단기 체험 입소 신청을 했습니다. 명목은 가족 부재 중 임시 돌봄 2주였습니다. 이름은 박봉남으로 바꿨습니다. 직업란에는 무직이라고 썼습니다. 입소 첫날 강준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반갑습니다. 담당 보호사 강준혁입니다. 모르시는 것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박인수는 목소리를 굵고 탁하게 조절했습니다. 강준혁은 관심 없이 다음 어르신에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첫 번째 확인이 끝났습니다. 카메라 없을 때도 인사는 한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강준혁은 성실했습니다. 어르신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했습니다. 휠체어를 밀 때 속도를 늦췄습니다. 박인수는 그것을 확인하면서도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혼자 남는 순간, 어르신이 불평할 때, 야간 교대 직후,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소등 후 복도에서 물을 마시러 나온 박인수는 홀 끝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준혁의 목소리였는데 톤이 달랐습니다. 50대 여성 보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냥 두시면 되잖아요. 어르신이 그러고 싶으시다는데. 근데 보호자 연락은 해야 하지 않아요? 규정대로 하면 보호자가 난리치고 어르신은 더 힘들어지잖아요.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좀,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호자들은 가끔 오는 거고,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여보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박인수는 어둠 속에서 그 말투를 되씹었습니다.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는 확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특유의 무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였습니다. 옆방 오정식 어르신이 밥을 거의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한 달째 면회를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준혁이 오정식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박인수는 열린 문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강준혁이 오정식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어르신,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뭐든 사다 드릴게요. 순댓국. 그거 식당에서 시킬 수 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오정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 우리 아들 닮았어. 강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박인수는 문틈에서 물러났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금 허물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그것은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홀에서 TV를 보던 박인수는 뉴스에서 의료 분쟁 소식이 나오자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병원 측 과실이 맞는데 말이 나오고 나서 멈췄습니다. 옆에 앉아 보고서를 쓰던 강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병원 쪽 일하셨어요? 아, 젊었을 때 병원 행정 잠깐. 그러세요? 강준혁이 다시 보고서로 눈을 내렸습니다. 박인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들킬 뻔했습니다. 아직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닷새째 오후였습니다. 박인수는 외부 정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전화를 받으며 정원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5미터 거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알아. 나도 이게 길게 갈 건 아니라고 생각해.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기가 아니라 지연이 아버지 쪽이 더 중요해. 거기서 뭔가 연결만 되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박인수의 손이 벤치 모서리를 쥐었습니다. 기다려.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지. 지금은 성실하게 보이는 게 맞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준혁이 정원 안쪽을 한번 둘러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 아버지 쪽이 더 중요해.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지. 햇볕이 따뜻했지만 박인수는 추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준혁은 지연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박인수를 통한 무언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장 출신, 의료계 인맥, 퇴직금, 부동산, 딸이 14년 만에 고른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대화 하나뿐입니다. 엿새째 아침이었습니다. 박인수가 식사 후 복도를 걷는데 요양원 내 사무보조로 일하는 40대 여직원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요.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이에요? 직원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강준혁 씨가 입소 이틀째에 어르신이 누구신지 알아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다른 직원한테 박 원장님 사진 보여주면서 확인하는 거요. 박인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정체 알고도 계속 모른 척한 거예요. 원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강준혁 씨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냥 모르는 척 해달라고 했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 보여서 그냥 있었는데 직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박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인수는 처음부터 다시 계산했습니다. 강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입소 이틀째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원에서 그 전화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5미터 거리에서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도 일부러였습니다.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뭔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인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남자 단순히 나를 떠보는 게 아닙니다. 무대가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인수는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준혁이 박인수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좀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아요.
어르신,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박인수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행정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의료 쪽에서 오래 일하셨어요? 조금이요. 강준혁이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박인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인수는 손창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만나야겠어. 오늘 요양원 앞 카페에 손창식이 왔습니다. 박인수의 차림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박 원장, 자네 지금 뭐야? 앉아. 자세히 들어. 박인수가 들은 것을 전부 말했습니다. 직원에게서 들은 이야기까지. 손창식은 커피를 다 시키고 들었습니다. 그 대화가 일부러였다고? 확신해. 이 남자, 나를 흔들려고 설계한 거야. 그 전화는 나한테 들리게 한 거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야. 뭘 원하는 건데? 모르겠어. 그래서 자네한테 부탁하는 거야. 저 남자 주변 관계 더 파봐. 재정 상태, 전에 교제했던 여자가 있는지, 김동현이라는 이름 아는가? 손창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기획부동산 쪽 김동현? 그 사람이랑 연결돼 있는 것 같아. 손창식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초, 일주일 후였습니다. 손창식이 정리해서 가져온 내용은 예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강준혁에게는 과거 교제했다 파혼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중견 제약회사 대표의 딸이었습니다. 파혼 직전 강준혁이 그 가족의 재정 서류에 관심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김동현, 강준혁의 오랜 지인으로 의료 관련 부동산 컨설팅 쪽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부지 개발, 요양원 매각 중개 등을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병원장 출신 박인수, 의료계 인맥, 은퇴 후 부동산, 퍼즐이 맞았습니다. 박인수는 메시지를 덮고 말했습니다. 무대를 만들어야 해. 어떻게? 강준혁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먼저 자리를 만들면 돼. 손창식이 박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인수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이한테 연락해. 열흘째 되는 날, 박인수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강준혁 씨한테 아빠가 사과할 게 있다. 셋이 한번 봐야겠다. 아빠가요? 무슨? 일단 와. 요양원 근처 식당이면 되겠냐? 지연은 어리둥절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당일이었습니다. 강준혁과 지연이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안으로 두 걸음 들어서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박인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자를 벗었습니다.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아빠,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강준혁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박인수와 지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 눈이 달라졌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앉아라. 셋이 앉았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여기 있었어요? 열흘 됐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이 사람 보려고. 박인수가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거 맞아요?
강준혁이 서류를 보았습니다. 과거 파온 경위, 김동현과의 관계, 기획 부동산 연결 내용. 그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박인수를 더 무겁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연이 강준혁을 보았습니다. 준혁 씨, 지연 씨, 나는 잠깐요. 지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눈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전화 내용 들으셨어요? 들었다. 지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거 일부러 들리게 한 거라는 거 알아요? 박인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준혁 씨가 아빠 정체를 이틀째에 알았대요. 저한테 직접 말했어요. 아빠가 시험하러 왔다는 거 알았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일부러 들리게 한 거래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여주고 싶었대요. 아빠한테 아무 설명 없이, 부탁도 없이 그냥 들으라고. 박인수는 강준혁을 보았습니다. 강준혁이 말했습니다. 처음에 접근한 건 맞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버님 인맥을 노린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연 씨를 알아갈수록 그게 전부가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려 했어요. 설명이 아니라.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말. 지연 씨, 거짓말이잖아요.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강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계산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지연 씨를 이용하려던 게 아니라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시작을 제대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시험하신 순간부터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계산이었잖아요. 14년 만에 처음으로 믿었는데. 그만해. 박인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박인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 강준혁을 보았습니다. 열을 받았어요. 어르신들 대하는 거, 일하는 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강준혁이 눈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딸한테 속임수 쓴 사람을 사위로 맞을 수 없어.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선택은 지연이가 해야지. 박인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봉투를 테이블에 남겨두고 코트를 걸쳤습니다. 아빠, 먼저 간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식당 바깥이었습니다. 박인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모자를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점퍼 지퍼를 올렸습니다. 강준혁이 일부러 들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설명 대신 보여주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용기인지 또 다른 계산인지 박인수는 아직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열흘을 받지만 사람의 속은 열흘로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수십 년 남을 진찰하면서 끝내 모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도 함께였습니다. 그러나 딸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믿었다고 말하며 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지연이가 해야지. 나흘 후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나 준혁 씨랑 당분간 보지 않기로 했어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아빠도 수고하셨어요.
박인수는 문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파국도 아니었습니다. 딸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35살의 지연이 스스로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답장을 썼습니다. 알겠다. 밥은 먹고 다니거라. 그날 저녁 한강변을 걷던 박인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우료양원 원장이었습니다. 박 원장님, 늦게나마 알아뵈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직원한테 보고받았습니다. 강준혁 씨 일도 같이 들었고요. 괜찮습니다. 좋은 요양원이에요. 강준혁 씨는요? 박인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일은 잘합니다. 그건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물이 어둡게 흘렀습니다. 박인수는 모자를 강물 쪽으로 살짝 기울였다가 다시 썼습니다. 딸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틀렸든 맞았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지켜봤습니다. 그게 아비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강 바람이 그의 점퍼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계산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까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이 계산이라면 끝도 계산일까요? 아니면 진심은 그 사이에서 자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결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시니어의 서랍은 오늘도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끝까지 꺼냅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